이번 시간은 기하시험 조선시대부터입니다. 교재는 66쪽입니다. 조선시대 발전 과정을 먼저 보면 조선은 조선말 애구의 토벌에 공을 세운 결과 백성들의 신임을 얻은 이성계는 의군 도통사가 되어서 요정을 정보로로 가다가 이하도에서 해군하여 반대파 최영장군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았습니다. 조선시대의 발전 과정을 보면 한양에 조선을 건국하였고, 한양은 지금의 서울을 말합니다. 유교를 이념으로 하여 농본주의에 의한 신분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조선에서는 조선 왕조의 정치는 유교 정치의 이상을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태종의 정치는 호패법을 실시하여 전국의 인구를 파악하고 개인이 거느린 사병을 없애 병권을 국왕에게 집중하였고, 불교계를 정비하여 사원 소유 토지와 노비를 몰수하고 국가재산으로 편입하여 재정을 늘렸습니다. 호패라는 제도를 실시하였다. 호패는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현재의 주민등록증이죠. 호패. 세종대왕의 정치를 보겠습니다. 훈민정음을 창제하였고, 현재 국토인 압록강, 두만강까지 국토를 확장하였습니다. 또 지편전 학자들과 장영실, 이천 등 과학자의 힘으로 이루어져서 추국이 물식의 작용루죠. 해식의 앙부일구, 혼천이 등을 만들었습니다. 세조의 정치는 지방 반란을 평정해서 왕권을 광학하고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제를 실시하여 국가 재정을 증대하였고, 왕권을 강화한 왕이죠. 북방 개척에 노력하였습니다. 성종 때에서 드디어 법전인 경국대전의 완성을 하여 국가 통치 조직을 완비하고 유계적 법치국가를 확립하였습니다. 경국대전을 보겠습니다. 성종의 시대 법전이 완성이 됐죠. 법전이 경국대전은 국왕에 대한 중앙집권적 전제정치는 경국대전의 편찬은 조선 왕조 통치의 법적 기초가 됐고, 경국대전은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의 고유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며 백성의 권리와 의무를 밝혀 이를 어기는 자는 엄격히 벌을 하여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경국대전은 지금으로 헌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조선시대 헌법은 경국대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패입니다. 태종 때 호패법을 시행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조선시대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16세 이상의 남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신분 증명패로 성명, 이름이죠. 나이, 신분, 직업 등이 적혀진 길쭉한 패입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그래서 나라에서 일을 시킬 수 있는 장정의 수를 파악하고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호패입니다. 호패에는 성명과 나이와 몇 년에 출생했고 신분은 뭐고 관리인지 농민인지 그런 직업 등이 적혀진 길쭉한 패죠. 현재의
주민등록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교적 가르침을 강화를 해서 상강오륜입니다. 그래서 군신유의, 임금과 신하의 사이에는 의로움이 있어야 한다. 부자유친,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친함이 있어야 된다. 부부유별,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분별이 있어야 한다. 장유유서,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례가 있어야 한다. 숭우유신, 친구와 친구 사이에는 신유가 있어야 한다. 오륜에 대해서 유교적인 거를 조선시대에는 성리학으로 백성들에게 유교적인 질서를 가지고 정치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그리고 과학과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조선은 농업을 중시하였죠. 그래서 나라 경제가 발전하도록 하는 정책을 펴는 나라였습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농업의 과학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많은 과학기구가 발명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어 농민의 살림이 전보다 넉넉해졌습니다. 농사직설은 우리 풍토에 맞는 농사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목적으로 농사직설을 편찬하였습니다. 농사직설은 우리 농부들의 실제 경험을 존중하여 독자적인 농사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입니다. 여러 과학기구의 발명도 있었습니다. 농사에 도움이 되는 서적과 과학기구의 발명은 주로 세종대왕 때 집현전 학자들과 장영실, 이천 등 과학자의 힘으로 이루어졌죠. 척우기, 물시계, 해시계, 혼천이 등이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그 후 조선시대는 임진왜란이 발생했죠. 발생 배경으로 보게 되면 오랜 평화와 성리학의 발전, 또 이민족에 대한 지나친 우월감으로 국방정책이 소홀하여서 양반 계급끼리 세력 싸움으로 국론이 분열되었고 조선제도의 문란으로 민심이 극도로 혼란하였죠.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등장하여 100년간 일본 내 계속대로 내란을 수습하고 통일국가를 수립하여 그는 자신에 대한 불평 세력의 관심을 밖으로 쏠리게 하고 또 아울러 자신의 침략적 야심을 펴기 위해 우리나라와 명나라에 대한 침략을 준비하였죠. 이순신 장군입니다. 한산도 대첩이죠. 임진왜란 당시 전라도 해안을 지키던 이순신 장군은 왜군의 침입에 대비해서 미리 군사를 훈련시키고 전선을 정비해 두었기 때문에 애군과 해전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이순신 장군은 한산도 앞바다 해전에서 가장 통쾌한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것이 임진왜란 3대첩 중의 하나인 한산도 대첩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학익진이라 하여 학이 날개를 펴듯이 진을 치는 전법이죠. 적을 포기하는 한편 거북선을 앞세우고 각종 포를 발사하여 적선 60여 척을 격파하였습니다. 이 싸움의 승리로 조선 수군은 제해권을 장악하였으며 일본군은 크게 사기가 꺾였습니다. 그 조선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도 병자호란이 있었습니다. 청이 두 번에 걸쳐서 침략을 했죠. 조선 말기 사건은 조선 말기 무렵에는 정치 사회적으로 불안하였고 또
또 서양과 일본의 세력들이 개방을 요구하며 끊임없이 위협을 하였습니다. 이에 맞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혁과 농민운동으로 외세의 침략에 맞서고자 하였습니다. 갑심정변입니다. 조선에서 처음 일어난 자발적인 근대화 운동이죠. 일본에서 유학 갔다 온 김유신 등이 일어난 정변이지만 청나라의 개입으로 실패합니다. 동학농민운동, 동학도와 농민이 합세하여 일으킨 농민운동으로 부패한 관리들을 처단하고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웁니다. 특히 전봉주는 동학농민운동의 지도자로서 녹두장군이라고 불립니다. 동학은 최재우가 인내천 사상을 바탕으로 만든 민족 종교입니다. 을미사변입니다. 갑오개혁, 전통적인 제도를 바꾼 최초의 근대적인 개혁이죠. 일본의 영향력이 강화돼서 갑오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 후 일본이 고정의 왕비인 명성황후를 살해하죠. 그 사건을 을미사변이라 그럽니다.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죠. 대한제국입니다. 조선이 자주국가임을 국내에 알리고자 고종이 붙인 나라 이름이죠. 고종이 대한제국이라고 선포를 했지만 그 후에 을사조약을 체결하죠. 일본이 강제적으로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은 조약입니다. 이한용 등 을사오적이라 그러죠. 오적이라 불리는 매국노 국가를 팔아먹은 사람들이 일본과 체결하였죠.